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그리고 삼성 초대 창업주 이병철 회장, 이 세 명이 부를 이룬 방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서재에는 투자 기법책이나 경영서적보다 철학, 역사, 문학작품 같은 이문학 책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자녀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동양고전 9권을 선정해 남겼고, 빌 게이츠는 매년 읽는 수십 권의 책 중 절반 이상을 역사와 과학 분야 서적을 읽는다고 밝혔죠. 일론 머스크도 어린 시절부터 백과사전과 공상과학 소설을 파고들며 하루 10시간씩 독서에 빠졌는데, 이때 만들어진 상상력과 통찰력이 토대가 되어 우주여행과 화성 이주라는 황당해 보였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들은 돈 버는 기술보다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공부에 몰두해왔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들에게서 투자 비법이나 사업 노하우만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부자들의 사고방식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는지 깊이 파고들지 않죠. 그러니 그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기법만 따라해서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설사 한두 번 운 좋게 성공해도 지속적인 부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죠. 세계적인 부자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 패턴이 있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보다 인간과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먼저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투자 요령이나 재테크 비법을 배우기에 앞서 사람의 본성과 사회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뿌리에 바로 인문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철학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고, 역사를 통해 시대의 흐름을 읽으며, 문학을 통해 인간 심리를 탐구하는 거죠. 이렇게 쌓인 인문학적 토대가 결국 그들만의 독특한 부의 원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철학자 칼 포퍼의 이론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만의 투자 이론을 정립했고, 워런 버핏의 파트너로 유명한 찰리 먼거는 내 성공의 원천은 두 가지, 하나는 워런 버핏이고 하나는 칸트다라고 말했죠. 그만큼 인문학적 통찰이 부의 밑바탕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독서는 단순히 정보 습득을 넘어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복잡한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깊이 있는 사고력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발견하게 해주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단을 내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인문학은 결국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철학은 인간의 생각을, 역사는 시대와 사회의 맥락을, 문학은 마음의 감정과 욕망을 다룹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 자체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의 시대일수록 변하지 않는 인간 본성과 사회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시대마다 돈을 버는 기술과 유행은 바뀌어 왔습니다. 한때는 부동산, 그 다음은 주식, 최근에는 암호화폐나 AI 투자가 각광받고 있듯이요. 그러나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희망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바로 이 변치 않는 원칙을 붙들고 유행에 휩쓸리지 않으며 꾸준히 부를 키워나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주식 종목 추천, 각종 경제 지표들이 매일 쏟아지죠. 그런데 똑같은 정보를 갖고도 누구는 큰 돈을 벌고 누구는 손실을 봅니다. 차이는 해석 능력에 있습니다. 즉, 판을 읽는 눈,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눈에서 승부가 갈리는 거죠. 같은 데이터라도 남들과 다르게 읽어낼 줄 알아야 남들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력은 독서에서 나오며, 특히 인문학적 탐구가 인간 본성과 사회의 근본 원리를 깨트려보게 한다고 많은 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독서를 즐기는 부자들이 많은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부자 1200명을 연구했더니 그들의 공통 취미가 독서였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군중심리, 탐욕과 공포라는 인간 행동 패턴은 크게 변하지 않으므로 인문학에 기반한 통찰력이야말로 돈의 흐름을 읽는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준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투자 열풍이 거셉니다. 챗GPT 등장 이후 AI 기술이 급진전하고 생산성을 크게 높일 거라는 현실적 추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일부에서는 AI가 곧 모든 인간의 일을 대체할 것이다, AI 관련 주식은 끝없이 오른다는 과도한 낙관이 펴져 있기도 합니다. 소로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현실의 추세와 그에 대한 착각이 맞물려 거품으로 향하는 조짐입니다. 실제로 AI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자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다시 AI 개발에 쏟아붓고, 그것이 또 실적 개선으로 이어져 투자자들의 확신을 키우는 피드백 루프가 나타납니다. 소로스는 이를 재기성이라 불렀습니다. 즉, 기대가 현실을 바꾸고 그 현실이 다시 생각을 강화하는 흐름이죠. 긍정적 피드백이 계속되면 결국 기대와 실제 가치의 간극이 너무 벌어져 언젠가 사람들이 착각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거품이 터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이런 거품조차 기회로 활용합니다. 남들 모두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오히려 차분히 팔고 나오거나 타인의 착각을 역이용해 수익을 내는 것이죠. 실제로 소로스는 그런 버블 국면을 포착해 큰 돈을 번 사례로 유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통찰 역시 단기간 테크닉이 아니라 인간 심리와 시장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깊은 공부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면에서는 철학자로 볼 수 있는데요.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자신만의 기준을 잃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무엇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죠. 이들은 다양한 철학적 통찰을 투자에 접목시키기도 합니다. 버크셔 해셔웨이 부회장 찰리 먼거는 평생 독서를 통해 정신적 모형들을 쌓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회계와 경제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으로 촘촘하게 짠 정신적 격자 모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죠. 다양한 분야의 핵심 원리들을 두루 이해하고 있으면 세상을 훨씬 정확하게 통찰할 수 있고 이는 투자에도 큰 이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먼거는 칸트 철학에서 힌트를 얻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웠고 철학이 투자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가지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기회도 더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식 논리적 사고도 투자에 응용할 수 있는데요. 데카르트는 연역법을 통해 확실한 진리의 토대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를 투자에 적용하면 남이 겪은 시행착오와 축적된 원리를 먼저 배우고 현실에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모든 것을 직접 시행착오를 겪고 배울 필요 없이 미리 학자들의 통찰과 역사적 사례를 공부하여 투자 원칙을 세우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경험도 중요하지만 책을 통해 얻은 원리에 대한 이해와 실제 경험이 함께 따라갈 때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인 너 자신을 알라도 투자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신의 능력과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월가의 천재 투자자처럼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임판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만약 스스로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주식 투자에 자신이 없다면 굳이 기관 투자자들이 득실되는 주식시장에서 개별 주식으로 승부를 보는 대신 부동산 투자나 인덱스 펀드 같은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문학적 투자서들에서는 자신의 머리가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되면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택시장에서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끼리 경쟁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까지 글로벌 자금이 경쟁 상대로 뛰어듭니다. 정보력과 자본력이 막강한 그들과 겨루는 건 개인에게 불리하죠. 반면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정보 비대칭이 덜하고 개인들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개인이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개별 주식을 고를 눈과 시간이 없다면 차라리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에 맡기고 장기 보유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인덱스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웬만한 펀드 매니저를 능가하는 성과를 낸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정확히 알고 전략적 사고를 한다면 괜한 욕심과 불안으로 실패하는 일을 줄이고 꾸준한 부의 길에 올라탈 수 있는 거죠. 결국 부의 인문학이란 돈과 인간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철학자처럼 묻고 역사가처럼 통찰하고 문학가처럼 공감할 때 비로소 남들이 보지 못한 기회와 위기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서재에 인문학 책이 많은 이유, 그리고 그들이 장기적으로 부를 지켜내는 비결은 바로 이러한 깊이 있는 생각의 힘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눈앞의 숫자와 정보에만 급급하기보다 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이치를 폭넓게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요? 돈은 시대에 따라 형태와 투자처가 바뀌어도 인간 본성과 삶의 원리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고전과 역사 속에 담긴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나만의 생각의 기준을 세운다면 일시적인 행운이 아닌 지속적인 부의 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요? 부와 인문학의 본질, 그 답은 결국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에 있다는 사실을 갖고 가야 합니다. 삶과 투자 모두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철학을 세울 때 비로소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부의 축적이 시작된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책 부의 인문학은 꼭 읽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